그럼 이번 비디오에서는 저희가 도형을 한번 CSS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 하단에 원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볼 텐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 창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요 하단에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사실 div만 기입을 해놓고 여기에는 별도의 이름을 주지 않았었잖아요. 일단 여기다가 이름을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제가 클래스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클래스를 하고 는을 하고 이렇게 따옴표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서클 래퍼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맘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문서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었을 때는 id를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냥 클래스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서클 래퍼의 클래스죠. 그럼 여기 마지막에다가 서클 래퍼라는 이름을 써주고 보기 편하게 외곽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외곽 라인은 보더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보더라는 항목에다가 첫 번째가 보더의 두께에 해당하는 값을 적어주면 되고요. 1픽셀이고 띄어쓰기. 두 번째는 보더의 타입을 써줄 수 있거든요. 솔리드라는 타입이 있고 대시드라는 타입도 있고 도티드라고 되어 있는 타입이 있죠. 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솔리드라는 타입으로 선을 그려볼게요. 근데 선을 그리면 이 선의 색깔이 필요하거든요. 이 색깔은 저희가 그냥 보기 편하게 레드로 입력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요 각 서클의 래퍼에 보더가 입혀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클 래퍼는 이 문서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존재할 때는 id라는 이름으로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 id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태어나게 되면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죠. 딱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서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id라는 속성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클래스랑 다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문법이 다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점이 아니라 샵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샵으로 선택을 하면은 id가 서클 래퍼인 거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똑같이 보더가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서상에 id 요소가 선택이 돼서 보더의 속성을 준 거거든요. 이 안에 항목들은 다 서클이 될 항목들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저희가 클래스 해서 서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도 붙여주고 여기에도 붙여주고. 제가 이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 서클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속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된 속성을 같이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을 쓴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id라는 이름을 써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을 써주고 공통된 속성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는 클래스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id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모두 클래스로 해서 유니크한 이름을 달아주는 것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id를 굳이 쓰지 않아도. 저는 어떤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id를 붙인 거고요. 이러고 이제 저장을 해보면 당연히 아무 변화는 없죠. 지금 서클의 이제 속성을 제가 정의를 좀 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이 서클인 거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원의 사이즈가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는 246이거든요. 위스 하이트가. 그러면 위스를 246픽셀로 주고 하이트를 246픽셀로 주고 백그라운드를 일단은 레드로 해볼게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새로 고침을 하면 붉은색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요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둥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CSS에 보더 레디우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선택을 하면은 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사실 값들을 써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4로 내가 값을 써주게 되면 여기 끝에 모서리가 지금 잘 티는 안 나죠? 한 20 정도로 해볼게요. 끝에 모서리가 20씩 둥글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만들고 싶은 게 원이었잖아요. 원을 표현하고 싶으면 50%를 써주면 돼요. 50%는 이 반절만큼 둥글게 돌린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요소들이 다 둥글게 표현이 됐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케치에서는 요거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고 보더 컬러만 존재하는 상태고,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노란색인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노란 색깔은 또 조금 다르죠. 요걸 이제 각각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서클이라는 이름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각각마다 다르게 스타일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하고 서클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콜론을 붙여주고 나서 nth child를 입력을 해볼게요. nth child는 뭐냐면 지금 여기 괄호가 있죠. 괄호에다가 어떤 특정 순서의 이름을 기입해 주게 되면 그 요소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할 거고 1번을 써주고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써주어 보도록 할게요. 이 트랜스페어런트는 말 그대로 투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투명으로 만들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1번에 원이 그려져 있던 게 갑자기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저희는 아까 여기는 보더만 있죠. 이 보더만 입력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보더 해서 일단 선의 두께를 입력을 해주고요. 1픽셀 솔리드, 그냥 이어지는 선들이니까요. 솔리드로 하고 블랙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블랙의 라인으로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정확한 컬러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파시티가 20%가 들어가 있네요. 이 보더 컬러 자체에다가 오파시티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이 서클의 첫 번째 엘리먼트 자체에다가 오파시티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 방법을 써볼게요. 오파시티라는 항목이 있고 오파시티를 입력하고 나서 20%를 입력해 줄 때는 20%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0.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컴퓨터 언어에서 값들의 이제 퍼센티지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0.2라고 입력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숫자도 약간 옅어졌고 이 보더도 옅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nth child는 몇 번째 child를 선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child를 저희가 선택해서 스타일링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서클에 두 번째 child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2를 적어주면 되겠죠. 2를 적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시 여기서 컬러를 복사해 가지고 샵을 붙여주고 저장을 해주게 되면 해당 컬러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클에 nth child 해서 3이겠죠.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또 여기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해당 컬러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상 저희는 이제 각각의 속성에 맞는 원을 그리게 된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nth child를 한번 써봤어요. 사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각각의 요소마다 그냥 별도의 이름을 붙여주고 별도의 이름을 선택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가독성이 좋아요. 아,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여기 두 번째 아이템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인지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 nth child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nth child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번호에 해당하는 요소가 바로바로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nth child 말고 first child라는 또 속성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도 이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그냥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 항목,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죠. last child라는 항목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게 돼요. 지금은 그냥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냥 nth child로 통일을 해서 일단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원을 그리는 거는 모두가 됐고요.
여기다가 일단 번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하면은 지금 번호들은 다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보더도 일단 없애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빨간색 보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아니고, 요 항목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죠. 각각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요거는 써주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도 지울게요. 지우고, 근데 50% 레디우스가 50%인 거는 모두 적용이 돼야 되고, 위사이트도 다 모두 적용이 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클 래퍼에 있는 이 항목은 지워주시면 되고, 혹시나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 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 보더는 이제 사라졌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작은 디테일인데요. 정말 작은 디테일인데, 만약에 여기서 보더를 10으로 해주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CSS에서 보더는 아우터로 지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더가 바깥으로 커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약간 찌그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더 크게 해보면, 100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안쪽으로 보더를 변경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어떤 속성을 덧붙여 주면 되냐면, 다시 한 10 정도로 바꾸고요, 이거를 안쪽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박스 사이징에서 보더 박스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모두 이너로 들어오게 돼요. 스트로크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너로 보더가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모든 원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보더를 그리게 돼요.